안녕, 안녕하세요. 상철씨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이고요. 밤 9시입니다. 하윤이가 아까 좀 일찍 잠들었었는데 또 울며 불며 일어나서 유자씨가 다시 좀 달래고 재우고 있고요. 저는 상철씨를 찍으려고 제 방에서 문 닫고 녹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용실에 갔다 왔어요. 저희 동네에 미용실이 한 군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이제 계속 그쪽으로 좀 갔던 것 같은데, 원래는 가격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되게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좀 지나가지고 12,000원으로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실 올라도 그냥 동네 다른 미용실이랑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어서 그 미용실들은 뭐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참 그때 당시가 막 물가가 뭐가 많이 오르고 뭐 막 하여튼 다 이것저것 오른다는 뉴스들이 진짜 많이 나올 때였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미용실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죠. 네. 다들 뭔가 가격이 오르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거에 비례해서 월급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회사를 안 다니고 이제 유튜브만 아마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1년에 200만 원씩 거의 무슨 호봉제처럼 연봉을 좀 올려주는 회사였었는데, 그래서 그냥 특별히 무언가 잘못하지만 않으면, 잘릴 정도로 일을 못하지만 않으면 계속 다니면 연봉이 꾸준히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료 직원의 경력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얼마 정도 받겠구나 라는 거를 대략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연봉 시스템이어서, 문제가 뭐였냐면 약간의 이제 직원들끼리 뒤에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지금 경력이 뭐 예를 들면 10년 차인데 10년 차만큼의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연봉은 이만큼 받고 있을 거 아니야? 열받네? 약간 뭐 이런 대화의 흐름들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연봉이 사실 뭐랄까 딱 실력만큼 매해 연봉 협상을 해서 올려주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정도 그냥 일정 부분 연봉 인상액이 정해져 있고 뭐 좀 잘하는 사람 더 올려주고 이런 게 맞는 건지, 뭐 어떤 식의 연봉 인상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만 보면 매년 그냥 연봉을 모두 다 똑같이 올려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사가 1년 지나갈수록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 버리는 거죠.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 8년 정도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7년 전에 만들었던 작품과,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에 만들었던 작품과 7년 후에 만들어내는 작품의 퀄리티 차이는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연봉은 7년치를 더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신입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닐 때 신입사원들 연봉이 뭐 한 2,800, 3,000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7년을 다녀버리면 뭐 200만 원씩 오른다고 치면 한 1,200, 1,400 이 정도가 올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신입 때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니까 한 40% 오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년 회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뭔가 인건비 부담이 쌓여가는데 뭔가 인건비가 늘어난 것만큼 뭔가 회사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되게 효율적으로 그 오른 인건비를 감당할 만큼의 뭔가 막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사업을 잘 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어지지 못해서 회사가 계속 월급이 밀리고 힘들고 막 그랬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가 뭐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뭐 뭘로 돈을 버는지, 올해는 얼마를 돈을 벌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회사죠. 세 번째 회사는 다니면서 계속 월급이 밀리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했는데 약간 좀 좋은 회사랄까? 그런 거에 뭐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한 해 한 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지 직원들에게 좀 투명하게 공유를 하는 회사면은 네,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가 아닌가. 그 반대라고 해서 뭐 이상한 회사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계속 힘들긴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지기 전까지는 워크숍 같은 거 가면 앞에서 막 이제 좀 직급 높으신 분들이 내년 어떤 식으로 사업하고 우리 회사가 막 얼마큼 성장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 그래프만 보면 뭐 거의 네 무슨 비트코인 그래프입니다. 네. 올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0억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는 150억, 내후년에는 뭐 300억 이렇게 매출을 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거 듣다 보면 뭔가 그럴싸해요. 그래 저기서 저만큼 벌고 저기서 저만큼 벌고 하면은 그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네,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회사마다 좀 다르고 업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우리 이번에 어디서 뭐 얼마 투자 받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그런 것들만 직원들한테 약간 어필을 하게 되고 우리 이번에 어디랑 이야기해서 잘 되면 얼마큼 투자 받을 거야 뭔가 막 이런 것들 물론 투자라는 게 그 뭐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겠지만은 계속 회사가 뭔가 어딘가에게 투자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만 들리고 회사가 뭔가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돈을 막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면 그런 회사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누군가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투자금을 어쨌든 회수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생길 텐데 회사가 투자를 했지만 돈을 못 벌면 뭔가 거기서부터 좀 꼬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쪽 뭔가 투자나 뭔가 어른들의 돈의 세계는 저는 잘 모르지만 투자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투자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냥 거의 대출 같은 느낌의 투자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못 해내면은 어쨌든 돈을 토해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토해낼 돈이 없으면은 회사가 뭔가 좀 힘들어지고 자금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던데 네. 상추씨 들으시는 분들은 네, 어떤 회사에서 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네, 좋은 회사였으면은 좋겠네요. 월급도 안 밀리고 개개인의 뭔가 실력도 잘 인정을 해주면서 뭔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회사면은 참 좋겠는데 네, 모두가 뭐 그런 회사를 다닐 수는 없죠. 네.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참 좋은 회사들도 많지만 네, 생각보다 별로인 회사들도 네, 요즘에 참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요즘도 하고 네, 옛날에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원장 선생님께서 뭐 좀 오랜만에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휴가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유튜브를 합니다. 네, 유튜버입니다. 라는 게 입에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뭔가 약간 뭐랄까 그 이후에 이제 또 뭔가 이야기들 질문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는 싫어가지고 그냥 저는 네, 집에서 육아를 합니다. 네. 아내가 회사를 다니고 제가 육아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는 그 사장님과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도 1년 넘었죠. 1년 반 정도 됐는데, 가서 계속 거기서 머리를 깎았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으면서 별로 그렇게 막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그냥 네, 짧고 깔끔하게 깎아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 뒤에 선생님이 쭉쭉쭉쭉 깎아주시고 저는 그냥 거의 뭔가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다던가 뭐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그분께서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육아에 대한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그 미용실 원장 선생님께서 따님이 32 이랑 28인가? 4살 터울의 딸만 둘이신데 어쨌든 옛날에 육아했을 때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고 저도 뭐 맞장구 좀 치고 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딸 둘을 키우면서 이제 일도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미용 일을 계속 하신 건지 예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던 건지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보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16개월 정도 되어야지 이제 놀이방이라는 곳을 갈 수가 있었대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지금과 같은 뭔가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는 없었고 놀이방이라는 곳을 이제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그런 나라에서 돈으로 뭔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예전에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16개월 이전에 여자들이 일을 하려면 개인한테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한테 애를 맡기는 비용이 그 당시 월세의 거의 한 2배 정도? 네, 막 그 정도 금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에도 아이를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맡기려면 뭐 못해도 한 200 이상은 들겠죠? 그래서 옛날에 월세의 2배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가는 것 같고 요즘에는 200 이상 되겠군요. 최저시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아이 돌보는 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250 이상은 줘야 되려나? 풀타임으로 맡기려면? 잘은 모르겠네요. 저는 풀타임으로 이렇게 맡겨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딸 둘을 일하면서 이제 계속 키우셨는데 너무 진짜 힘들었다 막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님 도움도 이제 거의 육아 쪽으로는 못 받고 네 그렇게 이제 키우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자세하게 뭔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는데 대충 그 말투에서 그 뭔가 말에서 느껴지는 그 고단함이랄까요? 지금 큰따님이 32이니까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겠지만은 네 예전에 그 뭔가 감정이 좀 떠오르셨는지 네,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도 애기 키우는 건 참 힘들지만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진짜로 훨씬 더 힘들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뭐 30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뭐랄까 좀 생활 수준이랄까요? 전반적으로 좀 이제 올라갔잖아요. 예전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여러 가지로 좀 편해진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도 참 애기 키우는 건 힘들고 근데 예전에는 진짜 더 힘들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네. 미용실 원장님도 참 네, 예전에 고생하셨겠구나 하면서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저희 부모님도 참 저희 때 애기 키울 때 네, 더 옛날이었으니까 더 힘들었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즘에 저도 뭐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설거지는 한 70% 이상은 식세기가 해주거든요. 네, 물론 손 설거지를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빨래는 100% 세탁기랑 건조기가 해주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기를 키우는 것 자체는 똑같이 힘들다라고 쳐도 나머지 집안일들을 사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했어야 하니까.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집에 좀 오랜 시간 있고 하다 보면 되게 답답하고 막 그렇잖아요. 좀 나가고 싶고. 근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을 보자면 단칸방에서 아들 둘 키우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들 또 일찍 결혼을 하셨잖아요. 보통 막 20대 중반 막 이럴 때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참 되게 어린 나이에 단칸방에서 애 둘 키우면서 진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뭐 그런 육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뭔가 어쨌든 그 사장님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뭔가 스토리를 더 알게 된 부분이 어쨌든 그 미용실을 앞으로 계속 더 가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똑같이 돈 주고 머리를 자르지만 그래 내가 뭔가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상황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무엇이든 내가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더 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면 보통.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잠깐 머리 깎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미용실 선생님과 뭐 친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전보다는 네, 확실히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약간이라도 뭔가 감정이 생겼다. 그게 뭐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아침에 하윤이 이제 등원을 시켰고,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등원을 했습니다. 유자 씨가 복직을 하고 나서 일주일 연속으로 어린이집을 간 게 아마 이번 주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계속 아파서 뭐 일주일 내내 못 가든가 아니면은 뭐 거의 한 절반은 못 가던가 뭐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어린이집을 갈 수 있을 만큼 하윤이가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네, 너무 참 고마운 일이죠. 네, 이렇게 안 아프고 어린이집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참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네, 아기를 키우면서 점점 좀 느끼는 것 같고, 하윤이 태어나고 한 9개월, 10개월? 그때까지는 하윤이가 사실 거의 안 아팠었거든요. 장염도 거의 없었고 열이 난 적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하윤이가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프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하윤이 참 건강해서 너무 다행이다, 많이 아프지 않아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자마자 막 아프기 시작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한 돌 즈음 돼서부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때부터는 정말 계속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콧물은 좀 달고 있고 네, 정말 그만 아팠으면 좋겠는데 저희를 위해서도, 하윤이를 위해서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저희 마음처럼 되진 않으니까 네. 아무튼 이번 주는 네, 일주일 내내 안 아프고 등원을 잘 해준 덕분에 저도 그렇고 유자 씨도 그렇고 일을 이전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 시간이 충분히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그동안에는 계속 아파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가고 뭐 이렇게 했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어린이집을 다 갔잖아요. 그래서 물론 또 하다 보면 생각이 분명 바뀌겠지만 와, 어린이집만 일주일 내내 갈 수 있어도 생각보다 할만하겠다. 네, 유튜브 하면서 애기 키우고 집안일 하고 하는 것들이 애기만 어린이집을 잘 갈 수 있어도 생각보다 할만하겠다. 네, 물론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등원하고 와서 일 좀 하다가 유자씨도 오늘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고 점심에는 간장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고 최근에는 불고기를 거의 안 해 먹었던 것 같은데 맞나? 그리고 제가 만들어 먹은 것도 좀 한참 지난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좀 이제 불고기를 왕창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좀 점심 식사로 먹고 냉동실이나 이런 데다가 좀 비상식량 같은 느낌으로 소분해서 저장을 좀 해두려고 했는데 앞다리살을 500g을 샀거든요. 쿠팡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 먹었더니 한 절반 정도 먹었고 양을 좀 이제 많이 불리려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건강에 이로운 간장 불고기를 만들려고 양배추랑 양파도 왕창 넣었어요. 왕창 넣었는데 숨이 다 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끼 먹었더니 반이 이제 그냥 홀랑 없어져 버렸고 네, 그래도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긴 했는데 저희가 나무로 된 그릇이 2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샐러드 채소를 왕창 깔고 그 위에다가 고기 반, 밥 반 정도 해가지고 먹었는데 약간 뭐 좀 대충 만든 거긴 하지만 뭐 약간 좀 포케? 네, 포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일단 좀 먹었고요. 아우 피곤하네. 왜 이렇게 졸리냐.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오후에는 이제 일하다가 하윤이 하원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저랑 좀 노는데 요즘에 하윤이가 엄마를 계속 찾아가지고 원래는 하원하고 이제 집에 오면 유자씨가 방에서 방문을 닫고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거실에서 뭐 집안일을 하거나 하윤이랑 놀아주거나 하면은 하윤이가 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놀아줘도 잠깐 집중해서 놀다가 순간 이렇게 딱 멈칫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면서 엄마 방 쪽으로 막 기어가면서 이제 엄마를 애타게 찾으면서 우는 거죠. 네, 그 방에 엄마가 지금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이제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엄마 방문을 두드리면서 울기 시작하면 제가 뭘 해도 달래지지 않고 원래 막 떡밥 같은 거 주면 웬만하면 달래지는데 저도 안 달래지고 아니면 뭐 분유를 주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보여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엄마만 찾으면서 이제 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참 오늘도 결국에는 안 달래져가지고 유자씨가 이제 방문을 열고 유자씨는 일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저랑 하윤이랑 놀고 제가 바닥에 하윤 놀아주고 그랬는데 문제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닥에서 저랑 이제 둘이서 계속 놀면 유자씨가 어쨌든 집중해서 일을 할 텐데 조금 놀다가 유자씨 의자 그 옆에 손잡이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올라가겠다고 떼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번쩍 안아가지고 바닥에 내리면 또 막 울고 계속 그게 반복이어가지고 앞으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에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어쨌든 주 양육자가 원래는 이제 유자씨였다가 지금은 이제 저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생각보다 그게 쉽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바뀌지가 않고 물론 제가 이제 유자씨가 대해주는 것만큼 따뜻하게 못 대해주고 유자씨가 이제 놀아주는 것만큼 재미있게 못 놀아주고 뭐 그런 탓이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그냥 엄마랑 형성된 애착이 있다 보니까 엄마를 좀 계속 찾는 것 같은데 참 네, 난감합니다. 어쨌든 유자씨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제가 회사 일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 뭐 재접근기 그런 단어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이제 딱 달라붙는 뭐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싫어서 엄마한테 더 가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육아를 좀 더 이제 하고 낮 시간 동안에는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어떻게든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윤이가 밖에서 이제 많이 울고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제 나오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유자씨가 뭐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아이의 그 울음소리에 이제 되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자씨 같은 경우도 하윤이가 우는 거를 좀 잘 못 들어요. 못 듣고 못 참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하윤이가 이제 밖에서 막 울고 있는 것 같으면은 나와가지고 좀 달래주기도 하고, 네. 뭐 달래주면은 나오면 때 신기하게 막 울다가도 엄마 나와서 안아주면 금방 바로 뚝 그쳐요. 근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도 또 이제 보채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럼 낮에 일을 못하는 만큼 나중에 하윤이를 재워놓고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합니다. 하윤이가 밤에라도 좀 일찍 자고 안 깨고 쭉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밤잠 자체를 좀 늦게 자기도 하고, 보통 한 8시 반, 9시 이때쯤 잠자리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잠자면은 아침까지 쭉 자는 것도 아니고, 자고 나서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막 한 두세 번씩 깰 때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유자씨도 재워놓고 나서 또 막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렵네요. 네. 이제 복직하면은 그냥 낮에 제가 보고, 낮에는 아빠가 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하원하고 나서 이제 아빠가 좀 보다가 저녁 시간 이후에 엄마가 이제 바톤 터치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저를 조금 더 하윤이가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네. 쉽지 않습니다. 뭐 하윤이가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있는 아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뭐 옛날에 막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그런 프로들 보면,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애기가 저렇게 됐지? 너무 이제 성격이 뭔가 고약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왜 저렇게 됐던 걸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뭔가 부모의 뭔가 잘못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방송 보다 보면 부모가 잘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게 애기가 아직 어린데도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거를 느끼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기 싫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그냥 아예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망친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 빼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계속 유자씨 오후에 일하는 하윤이 보채가지고 유자씨가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다행히 이번 주는 주중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업무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주말에 조금 더 보충하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오늘 일을 좀 일찍 마치고 그 홈플러스로 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헬로파크였나? 네, 키즈 카페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데 뭐 키즈 카페죠. 그냥 애기들 장난감이나 이런 그런 막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미끄럼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렇게 큰 키즈 카페는 아닌데 되게 소규모이긴 한데 이제 그게 홈플러스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 1년 반 정도 됐고 문화센터는 계속 다녔지만 거기를 한 번도 이제 가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좀 가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애기는 1시간 이용료가 8,000원이고 보호자 입장하면은 4,000원. 네. 그리고 보호자는 음료가 한 잔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1시간이 넘으면 애기들 그 비용만 10분에 1,500원인가? 그렇게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시간 정도만 좀 있다가 왔는데, 왜 갔냐면, 유자 씨가 좀 집에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은 제가 어린이집 끝나고 홈플러스 가서 거기서 조금 애랑 놀다가 들어오면 유자 씨가 집에서 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부터 한번 테스트 삼아서 어떤 곳인지 좀 가봐야겠다. 계속 이제 눈에 벼르고 있었어요. 한번 꼭 가봐야겠다 하다가 오늘 원래는 하윤이 계속 보채서 제가 혼자서 하윤이 데리고 잠깐 거기 홈플러스 거기 한번 갔다 오겠다. 집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자 씨도 좀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단 같이 갔고 뭐 오늘 처음 간 곳이고 이제 신기한 곳이니까 하윤이가 잘 놀았던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놀더라고요. 잘 놀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보채고 거기에 막 무슨 싱크대 그 요리할 수 있는 싱크대 세트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조그마한 장난감들도 여러 개 있고 이렇게 그 방방이라고 하죠. 트램펄린 같은 것도 한 3개인가 4개인가 엄청 큰 걸로 있고 막 공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들도 있고 다른 애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윤이도 구경하다가 재밌으니까 자기도 막 해보고 트램펄린 같은 데 올라가서는 굉장히 이제 신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켜보면서 그래 많이 움직여라. 근데 많이 움직이고 오늘 좀 푹 자라.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음료를 한 잔씩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뭐 공짜는 아니죠. 그 4,000원에 포함된 거긴 한데 저는 고구마 라떼 시키고 유자 씨는 핫초코 시켜가지고 네 조금 놀다가 왔습니다. 하윤이는 아직 뭐 그냥 뜨문뜨문 걷는 정도라서 아직 거기 시설들을 100%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린 것 같고 거기 한 4-5살? 한 5-6살 정도 되는 남자애 둘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거의 약간 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신나게 달리면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하윤이도 조금 더 크고 오면은 확실히 좀 더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 그 남자애들 둘의 부모님은 그 바깥에 테이블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 그냥 바깥에서 노는 거 구경하는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써있기로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은 거기 안에서 놀 때 부모들이 좀 이제 옆에서 봐줘야 된다 뭐 이렇게 써있었었는데 아마 그 남자애들은 5세는 넘는 것 같고 또 여자애들 2명이 쌍둥이로 왔었는데 그 쌍둥이 여자애들은 이제 아마 그 남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보다는 조금 어린 것 같은데 한 3살? 그 정도 되는 느낌인데 둘이서 잘 놀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는 이제 그 안쪽에서 애들 놀으라고 해놓고 이제 핸드폰으로 뭐 하고 계셨는데 그 정도 한 3살만 돼도 육아하기 훨씬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는데 말을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되면 그때의 다른 고충이 있지 않을까. 뭐 미운 3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 하윤이도 좀 자아가 생겨서 신체 능력은 발달이 되어서 어디 가서 뭐 키즈 카페에서 놀고 할 때 좀 케어를 덜 해줘도 되겠지만 뭔가 성격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그때의 고충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벌써부터 좀 무서워지네요.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구독자분도 한 번도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1시간만 딱 놀다가 거기 수유실에서 이유식 먹이고 그
그다음에 마트 가서 장 봐서 왔습니다. 거기 홈플러스가 있어가지고 뭐 샀냐? 뭐 유자씨 간식 먹고 싶은 거 몇 개 사고 우유랑 그리고 초밥. 오늘 저녁에는 초밥을 먹었습니다. 16,900원인데 30피스더라고요. 세일해가지고 이제 16,900원이었는데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초밥들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홈플러스 초밥이 가격 대비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16,900원으로 둘이서 이제 배부르게 초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그 초밥 맛이 뭐 당연히 그런 초밥 전문점에서 먹는 그런 초밥 맛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가끔 초밥에 대한 욕구를 좀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조금 맛이 별로더라고요. 평소에 그 전에 한번 먹었을 때는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약간 밥알이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씹을 수는 분명히 있는 거고 익혔던 밥인 건 알겠는데, 그 밥을 약간 뭐 반찬통 같은 거에다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잠깐 이제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데피지 않고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밥이 조금 평소보다 별로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간편하게 먹기에는 참 좋은 것 같고, 저도 초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거기 근처에 동해도라고 초밥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밥 뷔페인데 25,000원인가? 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가끔씩 동료들이랑 좀 플렉스 하고 싶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점심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금요일에 갑자기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할 때마다 이제 글로 갔었는데, 요즘에 제가 광화문에서 그 회사에 퇴사하고 난 이후로는 한참 못 가봐가지고, 요즘에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25,900원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더 올랐으려나? 찾아봐야겠네. 동해도. 여기가 강남에도 있고, 강남 좀 없어졌네? 원래 강남에도 있었는데 사라졌나봐요. 메뉴. 가격이 비슷하네? 지금도 25,800원인 것 같고, 아니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가격으로는. 들어가 보니 고물가 고금리 극복 기원 가격 인하 이벤트라고 되어 있고, 평일 런치가 28,800원으로 올랐다가 이벤트로 25,800원으로 다시 옛날 가격으로 하나봐요. 조금 오르긴 했었나 보네요. 어쨌든 뭐 제가 그렇게 막 고급 초밥을 많이 먹어보고 뭐 그러진 않아가지고 사실 초밥 맛을 잘은 모르는데, 동해도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먹기에는 나쁘지 않았고, 혹시라도 광화문 인근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가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가끔 좀 기분 내고 싶을 때. 근데 여기가 콜라를 안 줍니다. 초밥 뷔페인데 콜라를 안 줘요. 그래서 콜라를 따로 시켜야 되는데, 콜라가 2,500원인가 3,000원인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콜라까지 시키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약간 콜라 중독자들한테는 콜라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초밥 뷔페는 뭐 쿠쿠가 최고긴 하죠. 예전에 아니다, 이건 제가 이름을 까먹어서. 아무튼 뭐 그랬고, 그리고 오늘 또 돼지고기를 조금 샀어요. 홈플러스 간 김에 보리먹은 돼지 앞다리살 좀 사고, 보리먹은 돼지 목삼겹 좀 사고 해가지고 좀 쟁여놓고 먹으려고. 그래서 오늘 장 다 보고 뭐 한 55,000 얼마? 뭐 이 정도 봤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랬고, 오늘 몇 분이냐? 40분째 찍고 있네요. 뒤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끊어서 좀 한번 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